안녕하세요. 상록부동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농막 위반 사례들을 짚어드렸더니 많은 질문들을 주셨습니다. 쉼터는 처마를 마음대로 달아도 되나요? 마당에 이미 콘크리트를 쳤는데 깰 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쉼터는 전입신고가 된다는데 진짜 해도 괜찮은 건가요? 등등입니다. 오늘 애매한 법조문을 싹 다 정리해서 단속 공무원도 반박 못할 명확한 기준과 합법적 탈출구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땅에 농막 하나 짓고 그 옆에 편하게 차 한 대 대려고 딱 2평 콘크리트 좀 쳤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다 깨부수라니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게다가 안 걸리게 흙으로 덮어두면 안 되나? 혹은 이거 나중에 땅 팔 때 농취증은 나올까? 고민 많으실 겁니다. 농막 주차장 불법 논란부터 최근 핫한 농촌 체류형 쉼터의 처마 기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와 상시거주 기준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속 나오기 전에 주차장 콘크리트 위에 흙을 확 덮어버리거나 화분에 식재한 과실수를 대량으로 두면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결론은 절대 불가능하다입니다. 요즘 지자체는 매년 정기적으로 고해상도 위성사진과 드론으로 시계열 분석을 합니다. 작년 풀밭이 올해 하얗게 변한 건 이미 컴퓨터가 다 잡아내요. 게다가 단속 공무원들이 현장 나오면 쇠꼬챙이나 삽으로 바닥 찔러봅니다. 흙 몇십 센티 팠는데 콘크리트 걸리면 고의적 은폐로 간주돼서 계도로 끝날 일이 검찰 고발로 이어져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딱 2평 정도라면 주말에 공구대여점이나 전국 140여 개시, 군에서 450여 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입니다. 그곳에서 전동 파쇄기, 일명 뿌레카 빌려서 직접 깰 수 있습니다. 폐기물 마대에 담아버리시고요. 그 자리에 파쇄석 자갈이나 야자 매트를 깔면 됩니다. 배수가 되는 자갈이나 매트는 100% 합법적인 주차장으로 인정받으니 마음 편하게 자갈 까시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단, 자갈은 배수가 되는 정도여야 합니다. 자갈로 시공할 경우 지자체 확인 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불법 농막이 있는 땅을 사고 팔 때 농취증을 받으려면 매도인이 신고를 먼저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매수인이 산 다음에 양성화하면 되나요? 정답은 매도인이 원상복구를 하거나 합법적으로 농막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매수인이 농취증을 신청해야 안전하다입니다. 농지법이 아주 깐깐해져서 불법 전용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내가 땅 사고 3개월 안에 철거할게요 라는 원상복구 계획서를 내서 허가받는 예외적인 방법도 있지만 담당 공무원 재량이라 발급 거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 매매에서 농취증 안 나오면 등기 이전이 안 되니까 계약금 날리고 소송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매수인분들은 계약서 특약에 불법 농막으로 인해 농취증 발급이 거부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무조건 넣으셔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처마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농막은 연면적 20제곱미터, 약 6평 이하,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약 10평 이하가 기준이죠. 그럼 지붕 처마는 얼마나 뺄 수 있을까요? 두 시설 모두 외벽 중심선에서 처마가 1m까지 나오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1m를 초과해서 길게 빼는 순간 그 초과한 면적이 건축 면적과 연면적에 고스란히 포함됩니다. 만약 처마를 무리하게 길게 뺐다가 기준 면적인 6평 농막이나 10평 쉼터 1cm라도 초과하게 되면 그 시설 전체가 순식간에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리니 시공할 때 처마 길이는 딱 1m 이내로 맞추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가장 헷갈려 하시는 전입신고와 상시거주 기준입니다. 먼저 농막은 전입신고가 절대 불가능하고 영농 활동을 위해 밤늦게까지 농작업을 하거나
다음날 이어갈 경우 농막에서 잠을 자는 것은 합법입니다. 분명한 것은 농작업을 위해 일시적 야간 취침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농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 목적이라 야간 취침이 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입신고인데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있어서 법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 지침상 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하는 순간 농지법 처벌을 받는 모순이 존재하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요. 그렇다면 나라에서는 상시 거주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구체적인 거주일수 조항, 예를 들어 1년에 며칠 이상 살면 안 된다. 이 법에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생활의 근거지로 삼아 숙식하는가, 혹은 이곳 외에 다른 주말 거주 주택인 본가 없이 주소지를 이쪽으로 완전히 옮겨와 실거주 주택처럼 사용하는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즉, 주말이나 휴일에 와서 자는 임시 숙소는 괜찮지만 아예 살림 차려놓고 매일 출퇴근하는 주택처럼 쓰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속 공무원들은 내가 상시 거주를 하는지 주말에만 쉬다 가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속 기준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전입신고 여부입니다. 둘째, 계량기를 통한 전기와 수도 사용량입니다. 주말에만 쓰는 양과 매일 거주하며 쓰는 양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셋째, 농막 주소로 지속해서 날아오는 우편물과 고지서, 택배 수령 이력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인근 주민들의 현장 제보입니다. 따라서 단속을 완벽히 피하려면 전입신고는 절대 금물이며 평소 주말 농장 영농 일지를 간단히 기록하고 비료나 농기구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여 나는 상시 거주자가 아니라 성실한 주말 영농인이다 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신다면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권합니다. 영농일지까지야 굳이 하지 않더라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강력한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도 발의되었다가 무산된 적이 있었던 민감한 주제라 저희 상록부동산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전반적인 분위기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내 소중한 땅을 온전하게 잘 지키려면 이제는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럼 농사짓고 농촌에서 사는 게 이렇게 규제도 심하고 힘든 일인가? 하고 지레 겁부터 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면 농지에서 농산물을 수확하고 가꾸는 일이 그리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농촌에 살면서 직접 농지를 경영하고 있는데요. 법을 지키며 가꾼 농지는 삶의 든든한 부가적인 소득원이 되어주기도 하고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진정한 여유를 누리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 땅의 가치를 단기적인 투기로 보느냐 아니면 장기적인 투자와 삶의 가치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꼼수나 편법 대신 합법적인 투자로 땅의 가치를 높일 때 여러분의 자산도 마음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상록부동산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가치 있는 농촌 생활을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